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의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그 차량 소개보다는 정보성 영상으로 지금 고객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를 구매하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차를 살 생각만 하시지 내가 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갖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특히 첫 차 사시는 분들, 그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혹시 이거 차 구매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는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엔진오일 갈면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만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로 차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 차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소모품 관리거든요.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뭐 타이어, 뭐 브레이크 패드, 뭐 냉각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에요. 그 엔진이 들어가는 소모품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엔진 오일이겠죠. 엔진 오일만 제때제때 교환해도 차 수명은 진짜 굉장히 많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고객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차를 정말 운행을 안 하신대요. 그 하루에 한 5km, 10km 운행하실까 말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타고 계신 차가 너무 오래돼서 그 차를 판매를 하시고 대차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운행을 얼마 안 하시는데 왜 차를 바꾸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차가 너무 오래되게 되고 상태가 안 좋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 그러면은 뭐 그 엔진오일 같은 거는 언제쯤 교환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교환한 게 언젠지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해봤자 몇백 킬로 안 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오일은 5,000킬로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신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시대. 그러면은 차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 엔진오일은요. 보통 5,000km에서 8,000km 사이에 교체를 해요. 그리고 10,000km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5,000에서 8,000. 왜 갭을 이렇게 3,000이나 두느냐? 그거는 운행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내 주행 위주이신 분들은 신호 걸려서 서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공회전이 많아요. 같은 주행거리를 했더라도 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엔진이 계속 공회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5,000km마다 한 번씩 엔진을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장거리 위주로 또는 고속주행 위주신 분들, 같은 주행을 하더라도 시내에 계신 분들보다 공회전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은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맞게끔 주행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통 한 7,000, 8,000 정도의 교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행을 정말 적게 한다. 아까 그 고객님처럼 나는 뭐 주행을 진짜 한 달에 기껏해야 100km도 할까 말까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주행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주행거리 신경 쓰지 마시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시기는 여름 되기 직전, 겨울 되기 직전, 이때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갖고 1년에 2번 교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합성유로 가는 게 좋다 안 좋다 아직도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고성능 차고 뭐 6기통 이상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라면 당연히 합성유로 가는 게 좋죠. 그만큼 이제 그 성능을 뽑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차가 아니라면 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4기통이다 뭐 경차다 뭐 일반적인 차량일 경우에는 합성유 그다음에 일반 엔진오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냥 차라리 일반 엔진오일을 갈고 제때제때 한 번 더 교환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엔진오일만 제때 교환을 해줘도 내 차가 오래 간다는 거는, 자,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비소를 방문을 하겠죠. 정비사분이 정말로 직업의식이 없는 분이 아니라면은 엔진에 누유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당연히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 정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비소를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는 거예요. 딜러들이 차 관리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딜러들은 정비소를 자주 방문을 하잖아요. 자주 방문을 하니까 타이어 공기압도 자주 넣는 거고, 가는 김에 정비소 방문하는 김에 엔진오일도 교체를 하는 거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를 하는 거고, 또 정비소 방문하는 김에 내 차에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을 경우 사장님 요거 이런데 요거 좀 봐주시겠어요 하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이 산 차들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딜러들이 아끼고 뭐 제때제때 막 정비하고 이게 아니라 정비소를 자주 방문하니까 상태가 좋은 겁니다. 고객님들 또한
차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정비소를 그만큼 자주 방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방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엔진 오일만 제때 교체하면서 관리를 해도 내 차에 있는 증상들 미리 다 정비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엔진 오일 교체하러 가시면서 내가 그동안 타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물어보세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덜덜덜 떨려요.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라든지 디스크 변형이 왔는지, 브레이크 패드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는지,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소에서 다 봐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미리 교체를 하든지 정비를 해서 나중에 골마서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예방 정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 오일만 제때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8만 킬로에 한 번 교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션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6단 미션도 있고, 뭐 8단 미션도 있고, 뭐 CVT, DCT, 뭐 이런 미션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DCT라든지 CVT, DCT 듀얼 클러치랑 그 다음에 CVT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대체로 5만 킬로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미션 오일은 8만 킬로 정도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미션 오일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주행을 정말 적게 한다, 그러면은 주행거리 상관없이 최소 5년에 한 번은 교체를 하세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관리를 하셔도 차는 정말 오래 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1년 전에, 약 1년 전쯤에 말리부를 구매하신 고객님이에요. 근데 그 고객님이 진짜 되게 다급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부장님, 차에 엔진 과열이라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손님 응대 중이라서, 고객님 일단은 냉각수 양이 어떻게 된지 보시고, 절대 냉각수 캡을 돌려서 열지 마시고 냉각수 보조 탱크에 냉각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한참을 보시더니 냉각수 제대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땐 엔진 과율은 거의 99% 냉각수거든요. 그래갖고 고객님 그냥 보지 마시고 후레쉬로 비춰서, 핸드폰 후레쉬라도 켜서 냉각수 안에 들어있는 물때를 보지 말고 냉각수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객님한테 혼냈어요. 고객님 정비소 언제 가셨어요? 1년 전에 저한테 차를 사셨는데 정비소 언제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엔진오일도 교체도 한 번도 안 했고, 내 차에 냉각수가 지금 적정량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를 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요, 차 금방 계속 돈 잡아먹는 귀신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갈고, 이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고, 왜 남들은 잘 타는데 내 차는 이럴까? 모든 차가 고질병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장고장도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고장 많기로 유명한 아우디, 레인지로버 이런 차들 잘 타시는 분들은 정말 잘 타고 계세요. 레인지로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레인지로버 제규어 뭐 차 심지어는 2대 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죠. 하나는 서비스 센터 들어가 있는 동안 내가 타고 다녀야 된다. 근데 그런 차들 또한 잘 타는 분들은 정말 잘 타세요. 그분들 뽑기 운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차를 정말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레인지로버 제규어뿐만 아니라 어떤 차를 타시더라도 그런 분들은 고장 없이 잘 타십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지, 이게 심지어는 진짜 현재 지금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차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곧 있으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은, 자, 여름 돼가지고 내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요, 에어컨 수리하는데 3달, 2달 이렇게 걸려요. 미리 정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셔서 수리 다 받으시고 에어컨 가스 충전하고 다 하시거든요. 이것처럼 겨울철도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뭘 정비하셔야 될까요? 겨울철에 정비해야 될 거, 뭐 일단은 기본적인 게 타이어겠죠. 내 차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눈보다 더 무서운 게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고속도로 이렇게 틈틈이 껴있는 아이스,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들로 인해서 차량의 미끄러짐이 발생하거든요. 내 타이어에 트레드가 얼만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미끄러짐이 좀 더하냐 덜하냐 그 차이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겨울철에 겨울용 타이어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겠죠. 윈터 타이어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신 경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설을 워낙 또 잘 하기 때문에 도로 제설을 잘 하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로를 제설하는 원료가 염화칼슘입니다. 그래서 내 차 하부에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쇠에다 소금을 뿌리면 당연히 그만큼 부식이 되겠죠. 차키 바닷물에 살짝 담갔다가 며칠 놔둬보세요. 부식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예방하느냐? 언더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 차를 정말 아껴주신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언더코팅 겨울 되기 전에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 차에 언더코팅이 돼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언더코팅도 미리 한번 해주시면 내 차 하부 부식을 좀 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꼭 미리 점검하시고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이런 부분들은 겨울이 아니더라도 미리 점검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차들이 다 좋아서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수시로 타이어 주행 중에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해요. 시작할 때는 뭐 37로 시작을 하지만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40 정도 어느 정도 압력이 이제 열이 받아서 타이어가 40 정도 되고 39 되고 이런 게 지금 어느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37이 돼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건 저는 지금도 확인을 해요. 이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고객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 차에 타기 전에 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행하시면서 타이어 공기압 메뉴 버튼만 몇 번 눌러보면 되잖아요. 몇 번 눌러보고 내 타이어 공기압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긴급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방 정비를 하시고 워시액 내가 급해서 만약에 물을 넣으셨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싹 뽑아내시고 알코올로 바꾸시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물 넣고 닦는 거 사실 상관없어요. 당장 유리창에 워시액이 없어서 유리창에 먼지가 껴서 안 보인다 그럴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워시액 노즐부터 워시액 통까지 다 얼려버립니다. 그럼 그 부분 당연히 깨지고 터지겠죠. 그러면은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을 조금이라도 넣으셨다 그러면은 워시액 싹 뽑아내시고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는 워시액으로 교체를 하세요. 아까 그 말리부 연락 오신 말리부 고객님께도 제가 긴급 대처 방안으로 일단 물을 넣으시고 물 넣으신 다음에 빨리 정비소 가셔서 냉각수 교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처럼 급한 상황에서 냉각수 대신 물을 채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냉각수 겨울 되기 전에 꼭 교체하셔야 됩니다. 얼어가지고 그쪽 라인 다 터집니다. 그러면은 진짜 목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관리하셔서 지금 타고 계신 차들 오래오래 장고장 없이 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핵심은 별거 없고요. 엔진오일 제때 교환하시고 정비소만 자주 방문해도 내 차는 오래 탈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저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사가신 고객님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만큼 저는 한번 차 팔고 끝이 아니에요.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차 팔고 나서 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의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